소개했던 작품들 중에서 추천도 4점짜리 작품을 정리했습니다. 천살성의 업을 벗어난 무신의 평화롭지 않은 무림 이야기 무신기한 록 소개하겠습니다. 천살성의 업을 가지고 태어나 시대를 농락한 사내 무국신마 단호연. 그는 천하를 통틀어 채용의 인재인 동시에 가장 강한 사내였죠. 그 사내를 죽일 사람이 무림에 더는 없었는데요. 중원을 지키는 8명의 선인 8선이 그를 봉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음에 갇혀 호수에 봉인된 단호연. 천년의 시간이 흐르더니 봉인이 풀려 중원을 돌아다닐 수 있었죠.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나머지 그를 알아보는 이는 없었습니다. 유유자적하게 떠들던 중 죽어가는 소녀를 만난 단호연은 과거의 자신과 겹쳐 보인 나머지 소녀를 살리기로 결심했죠. 이 단순하고 변심한 선택은 그에게 큰 인연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소녀 또한 그 인연을 놓치지 않으려고 도둑질까지 하는 노력을 보여줬죠. 그 광경을 본 단호연은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는데요.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소녀가 따라오자 운명이라 생각하여 함께하기로 결심합니다. 단호연은 소미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선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직접 커다란 집을 지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채워나가며 두 사람의 삶을 바꾸고 있을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오는데 과연 주인공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무신과 딸바보의 조합이 만족스러운 작품입니다. 정체를 숨긴 무신이 소미와 함께 평범한 생활을 즐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캐릭터들 간의 케미도 괜찮았고 이야기 흐름도 좋았지만 나중에 작화가 조금 무너진 게 아쉬웠습니다. 추천도 4점입니다. 궁극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전직 황간의 무림 이야기. 2회차 황간이 남성을 되찾음 소개하겠습니다. 전생에 트럭이 치여 죽고 중원무림에 떨어진 주인공. 그는 12살 어린애로 환생했으나 노비상에 납치당해 거세된 뒤 황간으로 팔렸죠. 남성성을 잃은 주인공은 그걸 되찾기 위해 신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떨거지 사막녀를 황제로 만들었고 무공을 파고들어 황골 탈 때까지 시도했죠. 주인공의 노력에도 남성성은 돌아오지 않자 궁극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역천의 술법으로 환생하는 방법. 동생 같은 황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법을 완성한 주인공은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땐 과거 노비상에게 납치당했던 시점. 주인공은 환생이 아닌 회귀한 걸 알았기에 노비상에게 전생의 복수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궁극의 사랑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강호의 영웅이 되려고 망해가는 공동파에 찾아갑니다. 미래의 영웅이 있는 공동파에 무사히 입문한 주인공. 영웅 유진이는 사저가 들어오자 너무 기쁜 나머지 치근덕하게 달라붙었죠. 주인공은 여자랑 그런 행동을 하고 싶었기에 질색하며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영웅이 여자인 걸 모른 주인공은 자주 엮이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두근거리는데 과연 주인공은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제목에 가려진 재밌는 작품입니다. 회귀무용물의 재미를 잘 살렸으며 남청량 작품만의 재미가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즌2로 복귀할 때 19세 작품으로 변경되면서 만족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추천도 4점입니다. 멸망한 지구로 떠나 새로운 행성에서 벌어지는 인류 이야기 배드본 블러드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외계 문명의 습격으로 망한 지구. 그러나 인류의 생존자들이 우주에 떠돌다가 지구와 환경이 비슷한 행성에 정착하게 됐죠. 그 행성의 이름은 노비스가 됐고 흩어져 있던 인류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구 때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새 집단은 독식을 위한 전쟁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제국의 충성을 맹세하여 근위대 훈련생이 된 루카. 그는 보육원 출신으로 재능 하나만으로 수석의 자리를 차지했죠. 덕분에 재능을 인정받아 보상으로 의안을 선물 받은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차서 엘레인은 주인공을 찾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얘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훈련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실전 훈련에 투입된 주인공. 명령받은 대로 다른 세력 사람을 죽이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 상관없는 민간인을 보자 의문을 품었지만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포스 사용자를 만났는데요. 주인공과 차석이 죽을 위기였습니다. 다행히 포스 사용자가 주인공이 어린애인 걸 알게 되자 망설인 나머지 살아남을 수 있었죠. 하지만 훈련이 끝나고 정찰임을 투입했을 때 훈련생들이 상대할 수 없는 신성국의 성기사를 만나게 되는데 과연 주인공은 제국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SF 장르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호불호가 존재하고 비인기 장르지만 이 작품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봇의 비율이 크지 않아 좋았고 헬빙은 없는 소재를 찾으시면 추천합니다. 추천도 4점입니다. 운명을 비틀어 살아남고 싶은 중간보스 악당의 이야기. 악당은 살고 싶다 소개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게임 회사에서 밤새우며
버그를 수정하던 김우진. 그는 게임에서 중요한 중간 보스 데큘레인이 가진 버그를 고치고 있었죠. 주인공은 모두가 기대하는 대작 게임이라서 문제가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스토리 작가에게 메시지가 왔는데요. 갑자기 창밖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창밖을 보자 구멍 뚫린 하늘에서 내려친 번개를 보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기절한 그가 눈을 떴을 땐 게임 속 죽음이 확정된 중간 보스 데큘레인에게 빙의된 상태였습니다. 며칠의 시간 동안 게임 속 세상에 적응한 주인공. 그는 1000번의 테스트 속에서 단 한 번만 살아남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로 인해 눈앞의 퀘스트를 수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주인공이 기절하기 직전에 데큘레인에게 사기적인 특성을 설정한 게 묘수였습니다. 그렇게 퀘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결국 황실대학교에 출근한 주인공. 그곳에서 자기를 죽일 예정인 루나를 만났는데요. 그녀에게 시비가 걸렸지만 능력을 통해 쉽게 해결합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나 복도를 걷던 주인공은 미래의 자기를 죽이는 약혼녀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녀의 증오심만 늘어나게 되는데 과연 주인공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게임 속 죽음이 예정된 악역에 빙의되는 흔한 소재를 사용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화도 충분히 괜찮으며 스피디한 전개, 주인공에 대한 주의의 착각, 사망을 피해갈 주인공의 행보가 기대됐습니다. 추천도 4점입니다. 태초의 악을 끝맺기 위한 영웅의 아카데미 이야기, 전설급 영웅 아카데미 우등생 소개하겠습니다. 과거 5000년 전 태초의 악 에레보스에게 맞선 5영웅. 에레보스에 맞선 영웅들은 죽었고 시작의 영웅 카일 혼자 남게 됩니다. 그는 동료의 의지와 힘을 이어받아 태초의 악 에레보스를 물리칠 수 있었죠. 5000년의 시간이 흘러 플로브 가문의 아이로 환생한 카일. 그는 에레보스를 죽인 이야기 속에서 자기와 관련된 기록만 지어진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찾고자 영웅들의 기록이 자세히 남아있는 루메른 아카데미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목표를 위해 어머니를 설득해야 했던 주인공. 그녀와의 대련에서 이긴 나머지 허락받았죠. 그런 나날 속에서 친척인 제레딘과 가문이 주인공 가문에 찾아와 머물게 됩니다. 훈련장에서 주인공을 발견한 셀리아. 그녀는 그와 대화를 나눈다 주인공의 자존심을 건드려 내기를 건 대련을 하게 됐죠. 오러를 쓰지 않는 대련 속에서 셀리아를 가볍게 이긴 주인공. 그리고 압도적인 힘으로 오러마저 부순 주인공은 삼촌의 눈에 띄게 돼서 가문의 특별한 오러 신법을 받을 수 있게 가주한테 얘기해준다고 합니다. 단 입학시험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말이죠. 시간이 흘러 입학시험 당일 루메른 아카데미에 도착한 주인공은 셀리아와 함께 입학시험을 보게 되는데 과연 주인공은 지워진 기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카데미물 재미를 잘 보여준 작품입니다. 흔하고 익숙한 아카데미물 작품이지만 기본기를 잘 지켜 재미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먼치킨 장르의 재미 또한 잘 챙겼고 작함의 히로인 등 여러모로 만족스럽습니다. 추천도 4점입니다. 마귀를 계략에 빠뜨린 배우에게 복수하는 소교주의 환생 이야기, 환생 마신전 소개하겠습니다. 부모가 없어 길거리를 떠도는 소년. 그는 살아남기에 악착같이 노력했죠. 그리고 주인공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었는데 바로 귀신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알아본 천마는 주인공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제자로 거뒀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교주가 된 주인공. 그는 자기 때문에 주와 인마에 빠진 천마 대신에 마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숙인 부교주를 포함한 마귀의 장류들이 욕심을 부려 주인공을 죽이려고 암살 시도합니다. 독을 먹은 주인공 앞에 모여든 반란의 무리. 주인공은 배우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죠. 결국 독과 다수의 상대로 인해 주인공은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겨놓은 최후의 수단 마룡검을 활용하여 반역자와 함께 자폭합니다. 주의를 날려버리고 혼자 살아남은 주인공. 과거를 떠올리며 천마를 내버려두고 죽을 수 없어 금기의 술법을 사용했죠. 죽은 그가 눈을 떴을 땐 사천당가의 당원이로 환생합니다. 6년의 시간이 흐른 상태였으며 죽은 장로들의 영혼을 신문하여 배후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인간은 초월한 존재 탈각자. 그 존재를 떼어놓고 천마를 되찾기 위해 당가의 무공과 천마 속에 존재하는 무공을 배워 강해지기로 결심합니다. 2달의 시간이 흘러 성취를 이룬 주인공은 숨겨온 실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과연 주인공은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먼치킨에 어울리는 작화, 액션, 성격 등 여러모로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작품 본인의 재미를 잘 보여줘서 앞으로의 이야기가 기대됐습니다. 추천도 4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빠.